자, 작전을 찾아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정일과 스티븐과 원정일 변함없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휴장이 지났습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스티븐과 원정일은 최선의 모습 속에서 마무리 때 방송도 진행하고 예상도 진행해서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휴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조교대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어수선하거든요. 마필에 대한 좀 능력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훈련을 시행을 했는데요. 자, 그런 분위기들, 이 마방 분위기들은 원정일 위원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원정일 위원, 이 한 주 휴장으로 인해서 마방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휴장기가 끼면 조교를 못하죠. 주로가 폐쇄가 되면서 조교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마필의 컨디션을 조금 체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주 경마기 때문에 또 각 마방들의 상금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 상금에 대해서 좀 많은 의지를 두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핵심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나 할 것 없이 훈련 강도를 좀 높이면서 이번에 그렇죠. 훈련을 네. 시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보니까 좀 다들 빡빡하게 좀 쌓여졌을 것 같고.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맥락은 중배당이 좀 터져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휴장 전에 저희 작전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둬냈을 거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원정일과 스티븐이 또 편성을 보고 또 코너를 만들면서 걸렸으면 때려야지라든가 풍문으로 들었어 해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요. 저는 풍문으로 들었어가 계속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토요 경마 때 보면은 키네틱과 나이스존 28조 승부는 제대로 걸렸다. 네. 역시 복승식이 16배짜리입니다. 주력만권으로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좋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원정일 위원도 토요일 날 내용 삭제가 상당히 좀 좋아요. 적중도 물론 많이 따라줬던 이 부분이 되겠고 1호 경마 때 보면은 이 3경주였죠.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에서 아예 마번을 오픈해 줬습니다. 야, 그만큼 좀 믿고 때려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서 퀸 크래킥과 이 골드 웨이브 5.9배죠. 쌍승식 한 방으로 여러분께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리면서 역시 한 방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1호 경마의 3경주였고 1호 경마 4경주는 역시 또 풍문으로 들었어. 햇빛나와 스피드 제왕 방송에서 역시나 한방 막건을 전달해드리면서 6.2배네요. 복승식 기준으로 6.2배면 한 방 넣었다 빼도 되는 그렇죠.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준비한 모습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렸다는 거에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은 더욱더 집중해 주십시오. 분명히 마방의 의지와 승부 패턴의 훈련을 원정일과 스티븐이 빠르게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면서 코너 속의 코너라든지 일반 경주에서 좋은 마번들, 좋은 마필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2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죠. 마지막 경마 주간, 마지막에 강한 사나이들이 뭉쳤네요. 원정일과 스티븐이 이 작전에서 한번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전을 그동안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포맷이 지금 나가고 있죠. 일반 경주와 승부 경주. 우리 아리따운 우리 담당 PD님께서 이렇게 좀 밑에 내려주셨는데, 자, 한 번 더 체크를 할게요. 1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1, 4, 5, 7 일반 경주로 선정을 하면서 원정일과 스티븐이 한 번 더 좀 자신있게 붙어보겠다라고 공략을 한번 걸어보겠고요. 자, 원정일 위원이 토요 경마 6경주. 오늘 여기서는 내가 대장이다. 그 대장의 충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답니다. 그 충마를 놓고 압축 공략 그리고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자, 2경주는 코너 속의 코너 걸렸으면 때려야지로 선정을 하셨네요. 다 그냥 모든 걸 오픈해 드린다니까 좀 집중 있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티븐은 후반부를 한번 책임져 보겠는데요. 10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자, 9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 코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체크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1경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이고요.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얼핏 봤을 때는 기록이 좋은 10번 단델리온이 네네. 이번 경주 강력한 축으로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요 녀석을 좀 믿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변화가 왔고 뭐 승부지가 강한 녀석이 또 따로 있는지요, 원정희 위원? 10번 단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수 교체가 상당히 조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필 자체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글쎄요, 직전 경주에 김혜선 기수의 기승술이 조금 빛을 좀 발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이라는 데뷔 2전째의 성적을 보여줬고, 확실히 이 기수의 차이, 기수 능력의 차이가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10번 단델리온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델리온을 보니까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차분하게 좀 참고 타는데 네. 라스트에선 딱 그만큼만 뛰더라. 그게 네. 좀 아쉬웠는데 네. 이 나름 좀 상대들이 좀 잘 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단델리온은 분명히 변화가 왔던 그런 모습인데 역시 원정희 위원이 이제 박태종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다라는 게 분명히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그렇죠. 기승술은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좋아요. 단델리오는 저도 좀 세게 봅니다. 여기서 뭐 따로 세게 보시는 마필들이 없나요? 일단은 딱 눈에 보이는 마필이죠. 8번마 3전 가디언이라는 마필인데 일단 스타트가 좋습니다.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발주 능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 전에 입상까지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가 풀게이트라고 해도 자, 앞선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18마리, 19마리가 뛰어도 앞선에 붙어줄 수 있다면 자기 능력,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8번마 3전 가디언의 하만식 기수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본적인 스타트, 초속이 좋은 마필이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의 마필과의 상관없이 앞선에서 충분히 자기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데뷔 전에 외곽. 사실상 8번 게이트라고 해서 외곽이다, 인게이트다 따지기 전에 마필이 출발만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데뷔 전에 보여줬던 능력 이상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곽의 12번 1승 100승 외에는 사실 8번 3전 가디언을 견제할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과 동일하게 앞선 장악이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4번 럭키 시스터가 네네. 이게 정말 이 패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자꾸 방송에서 이런 막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제가 돈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배팅을 해서 속이 상했던 이 그런 마필인데 저는 직전에 믿었어요. 직전에 좀 믿고 한번 이 배팅을 나름 한번 세게 들어가 봤는데 진짜 정말 좀 욕 나오게 레이스를 운영을 했거든요. 어찌됐거나 3전 가디언은 서승훈 기수가 데뷔전 입상에 성공을 시켜놨고 네. 4번 럭키시터에 물론 예약이 돼 있어서 앉아 있겠지만 이 럭키시터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보십니까? 자, 이 마필은 이렇게 쭉 이게 복귀를 해보면 마필이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교를 관찰할 때랑 복귀를 관찰할 때랑 좀 틀린 거죠. 조교 때는 너무나 주폭도 좋고 저도 막 정말 많이 속았습니다만 주폭도 너무 좋고 이 병합하는 과정도 너무 좋은데 실전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바닥에 누워버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이마피를 또 놓지를 못하는 게 또 뛸 때는 또 엄청 뛰어요. 또 그냥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 마필. 이 마필만 보지 마시고 상대 마필들이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전개를 하면서 이 럭키 시스터의 전개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이 마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는 사실 직전에는 얘가 이제 1300에서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앞선에서가 아니라 이제 선입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던 마필인데 네네. 직전에 이제 거리가 내려오니까 서승훈 기수가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 있다.
까불 테면 까버라라 한번 하면서 외곽 4선도 돌아보고 5선도 돌면서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던 게 바로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는 탔어요. 승부는 걸렸더라고. 그렇죠. 열심히는 타더라고요. 누군가가 뭐 얼마를 샀는지 몰라도 승부는 단단히 걸린 것 네. 같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1200 직전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버페이스를 했다라면 정말 좀 집중력 있게 레이스를 운영한다면 이번에는 저는 좀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0번 단델리오는 뭐 원정일 위원도 스티븐도 좀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고 8번 삼정 가디언과 4번 럭키 시스터 이 두들을 아주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자 1경주를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고요. 국산 6등급의 총 12두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그 데뷔전을 치르고 데뷔 이전제를 치르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눈이 안 가네요. 네, 그렇죠. 네. 형군에 뛰었던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원정일 위원도 뭐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은 저도 뭐 크게 벗어나는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뭐 클린업 시드라는 마필 자체도 뭐 1000m에서는 기본적인 발주 좋고 뭐 이탈 좋고 뭐 끌리는 힘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다 외곽 번호고 이제 외곽 번호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제 잘 가지 못하는 신마들 사이에서 이제 우왕좌왕 하다 보면 오히려 또 나쁜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외곽 번호가 좀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곽에서 쉽게 이렇게 가만 넘어가는 그림이 또 그려지는 마필 11번마 클린업 시드. 이번 경주에는 뭐 체구는 작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뭐 놓고 때려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한 배를 타볼게요. 왜냐하면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을 조금 더 집중 있게 훈련을 관찰해 봤는데 아직까지 망아지 티를 벗어나는 느낌의 마필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11번 클린업 시들은 데뷔전에 약간 가능성을 보였고 데뷔 이전째 사실 1200에서 19초 때 정말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입상에 성공했을 때 걸음은 하만식 기수가 이 녀석의 단점을 제대로 알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끌리니까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마필 결대로 타주면서 라스트에 발을 뽑아냈더니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죠. 그렇죠. 역시 뭐 하만식 기수하고 원정일 위원하고는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친분이 두텁고 네. 뭐 식사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파이팅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민감한 부분인데 아무튼 파이팅이라고 크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눈에 띄는 마필이 사실 6번 청마성인데 네, 청마성 한두 정도가 이제 그나마 걸음 자체도 그렇고 요 모마가 대응사라는 마필이에요. 대응사라는 마필은 제가 뭐 직접 기증을 해본 마필인데 대응사라는 마필도 이제 청해마죠. 이 회색 마필. 근데 이 청마성도 회색 마필입니다. 자, 이 회색 마필들을 가만히 보면 잘 뛰는 마필은 상당히 잘 뛰고 못 뛰는 마필들은 좀 상당히 못 뛰어요. 근데 못 뛰어. 대응사라는 마필은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청마성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데뷔전에 뭐 한 5선 밖으로 돌면서 이제 조금 무리한 전개를 조금 보여줬는데 자 김혜선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는 만큼 이번 경주에는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마성을 좀 인정하는 순간 한방만권이 그려지잖아요. 사실상 여기서 또 하나 바치라고 그런다면 이 환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 신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이 어느 정도 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정도만 더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자 글쎄요 저는 일단은 4번 더존 시대 정도만 한두 정도 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더존 시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더존 시대랑 4번 네. 6번 청마성이랑 둘 중에 저울질을 한번 해봐라. 청마성이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방으로 때려도 되겠죠. 그래야죠. 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원정일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청해마필인데 뭐 잘 뛰는 애도 있고 못 뛰는 애가 있는데 저는 청마성은 못 뛰는 애로 등급을 내렸었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이제 훈련 때 밋밋했다라는 거죠. 발이 보여 그냥. 느리다는 얘기죠. 발도 보이고 뭐 힘도 좀 들 차 있는 것 같고. 머리도 좀 높아요. 경주마로서 그랬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
저게 저렇게 뛰었나? 뭐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훈련 때 일취월장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데뷔 전 신공을 보일 마필들이 없다. 그 틈에서는 바로 6번 청마성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다. 자, 정리하죠. 4경주는요. 11 클린업 시드와 6번 청마성 원정일 위원과 스티븐이 동일하게 이 두 마필을 좀 강하게 좀 언급을 했고요. 4번 더존 시대 요 녀석 한두가 최대 변수다. 안전빵으로는 4번 더존 시대 요 녀석만 한번 받쳐가 보자 언급을 드리면서 4경주를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예, 장안의 화제죠. 전반부 이경주를 원정일 위원이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녀석이 걸린 거고 어떤 녀석으로 때려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경주입니다. 토요 경마 이경주 1200m 국내산 6등급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노리고 있는 마필 9번마 클린업 빙고가 되겠어요. 직전 경주에 이쿠 기수가 이쿠 기수 특유의 어떤 말머리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전개 없이 정말 말 가는 대로 6마리 밖으로 돌면서 직선주로에서의 이쿠 기수의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쿠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탈 때하고 그냥 탈 때하고 그렇죠. 예, 아실 거예요. 자, 그냥 탔어요. 그냥 탔기 때문에 클린업 빙고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다. 9번 클린업 빙고를 조금 강하게 보고 있고요. 자,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마필은 12번마 K러쉬입니다. 제가 가장 이 한국 경마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추열이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마필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좋아요. 장추열 기수가 항상 열심히 있는 타주고는 있지만 전개상의 불리함이 조금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으로 좀 밀렸지만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충분히 폭발시킬 수 있는 레이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13번마 킹크래켓이 직전 경주 데뷔 전에 좀 점프 발주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밀어가지고 선입권 전개, 자, 그래서 끈끈하게 버텨주는 걸음인데 여기에서 요 정도 타임 가지고는 사실상 명함을 내밀기가 조금은 깝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0m의 첫 도전이기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조교가 좋아진 마필이 또 하나가 있다고 제가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10번마 태풍이라는 마필인데, 자, 요 마필이 일단은 뒤집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저는 조교 관찰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전문적으로 조교를 보시는 스티븐 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조언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뭐 10번 태풍을 뭐 마방에서도 그렇게 세게 멘트가 나왔는지는 솔직히 좀 몰랐어요. 저는 막건을 사고 싶을 정도로 걸음이 상당히 좋고 애가 이 코너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 코너 발이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고 튀는 맛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박우름 기수의 39조와의 호흡이라면 저는 승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봤던 마필이에요. 네. 자, 지금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너발이라는 거는 말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말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코너웍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마필의 마체가 유연해지면서 코너웍이 되고 물고 튀는 맛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마필의 상승세는 분명하다. 확실히 변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10번마 태풍 이번 경주에 주력 막건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12번 K러쉬, 13번 킹 크리켓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9번 이 클린업 빙고 요 녀석이 제대로 걸렸다고 하십니다. 잠재된 능력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된다. 아주 강력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조교시 변화된 걸음이 왔지만 마방에서도 거는 기대치가 큰 10번 태풍 쪽으로 원틀 한 방을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 12번 K러쉬와 13번 킹크래켓 요 두 녀석의 선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요 두 녀석을 받쳐가는 전략이라면 이경주 전반부부터 자금학고는 바로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에서 책임을 져보겠답니다. 자, 마번도 한 번 더 마번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자,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이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슈퍼보스, 12번 히든 인디언 이 두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가겠죠. 그렇죠.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얻어주겠고 각자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의지 자체가 강한 녀석들이 몇 두 보입니다. 네. 저배당 한 방을 좀 인정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복병 세력의 꿈틀거리는 모습이 좀 눈에 들어오는지 원정이고요. 네, 오경주 1000m인데 이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한두 휴양 갔다가 왔어요. 2번 아르고 임팩트라는 마필인데 조교가 약해요, 마필이. 조교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약해요. 말 그대로 좀 그러니까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예, 눈에 가시가 가시라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슈퍼보스라는 마필도 뭐 전개는 나옵니다. 히든 인디언도 외곽이지만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 이 아르고 임팩트가 만일에 선행을 나가게 된다면 또 무시를 못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정말 뭐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배당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마필인데 좀 빼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놓고 가야 되는지를 저는 좀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마음속으로는 사실 정리를 해놨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해놨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오픈해 주세요. 네. 예상평에서는 좀 맞서머서게 해도 우리 가족님들은 원정위원 이 응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요. 일단은 아르고 임팩트의 조교로 봐서는 일단은 빼고 가는 게 맞다. 일단은 안쪽 게이트고 마필 상태가 완전치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직전과 같은 패착의 원인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슈퍼보스와 히든 인디언이죠.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마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고 임팩트는 직전에 부러지고 나서 공백이 14주예요. 근데 분명히 훈련 시부터 밋밋하다는 건 아직까지 뭐 안 좋았던 뭐 다리라든가 이런 게 완쾌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짐작으로 판단하셔도 될 수 있는 마필이고 네. 저는 9번 슈퍼보스는 좀 인정을 하자. 사실 얘기해서 이 데뷔전에 많은 인기를 얻어줬어요. 그 인기에 부응을 해줬는데 네. 이때 당시 보니까 박병현 기수가 알고 타더라고. 게이트 24 속도가 땅 하니까는 빠른 애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진명 라이언도 있었고 그 틈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고 또 참으면서 선입에서 라스트에서 또 끈끈하게 뻗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데뷔전보다 말이 더 좋아졌어요. 이번에 훈련도 상당히 양호하고 컨디션도 뭐 직전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9번 슈퍼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팅의 축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고 12번 히든 인디언도 최저 배당 가겠죠. 이건 뭐 9번 12번은 최저 배당이에요. 근데 12번 히든 인디언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곽이라 이게 찜찜하거든. 외곽이라 이게 어찌됐건 간에 앞선에 나서려면 외곽 3선은 최소한 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존 코코 때문에 더존 코코가 또 감량을 또 받았고 송재철 기수가 또 승부 의지를 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더존 코코 때문에 외곽 3선이라는 게 맞아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더존 코코는 제가 빼드릴게. 아니 이제 더존 코코 때문에 이제 히든 인디언의 전개가 안 나온다는 불안성이 얘기죠. 있다. 예, 그렇죠. 근데 더존 코코가 초반에 바싹 밀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렇죠. 히 최저 배당을 깰 수가 있다고. 전 그래서 한둘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8번 하트스톰이에요. 하트스톰. 이 하트스톰이 사실 얘기해서 데뷔전 1200 준비가 덜 돼 있었거든. 그렇죠. 데뷔 이전째 1200 역시 바닥치면서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렇죠. 데뷔 3전째는 준비가 좀 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뭐 1200에서 2쿠 타고 자빠이가 돼. 직전에도 1300 제가 봤을 때는 박현우에서 걸어가면 재봤어. 말 그대로 데뷔 이후에 1200, 1300만 계속 나갔다 이거지.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나름 승산이 있었는데 입상에 실패하면서 약이 올랐던 거야. 그래서 이번엔 노골적으로 1000m를 33주 노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리를 해봤는데 하트스톰은 어때요? 하트스톰이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간 이후에 무너졌잖아요. 선행을 간 이후에 어디서 무너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착 차이가 많이 없었다라는 원정열의 복귀로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가던 안 가던 이 마필은 전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에 선행을 가봤기 때문에 앞선과 뒤선이 다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마필이 따라간다라는 전개 속에서는 안 돼요. 앞선에 가줘야 최소한도 2선 3선에는 가줘야 라스트 걸음을 끈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마필도 가져가고 슈퍼보스 가져가면 사실 히든 인디언 갈 자리가 많이 불편해집니다. 분명히 직전 경주에 좋은 걸음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 외곽이라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조건. 뭐 원정일 위원은 현장 가면은 이런 것 조금 내용들은 빨리빨리 캐치가 되잖아요. 요거는 뭐 1경주부터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전화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어찌됐거나 원정일 위원은 복귀나 이런 거를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고요. 뭐 기승자의 의지 자체도 물론 뭐 기수 출신이다 보니까는 무시할 수가 없는 이 무기를 가지고 예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히든 인디언의 뭐 최선의 모습이냐, 최선의 모습이 아니냐까지 바로 오경주를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번 히든 인디언의 체제 배당을 과연 깰 수가 있을지 바로 뭐 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찌됐건 9번 슈퍼보스와 8번 하트스톤 요 두 두는 뭐 좀 세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6번 레디칸도 개인적으로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훈련 상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23조에서 여기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데뷔전에 승부는 걸려있다. 6번 레디칸 요 녀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2번 히든 인디언은 오경주 때 원정일 위원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경주를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이고요. 열레드 풀게이트 접전 구도. 사실 얘기해서 혼전 구도예요. 혼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뭐 사전에 뭐 승부 이지 뭐 마주님들의 뭐 어느 정도 스티븐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고 안 가고가 벌써부터 지금 난무합니다.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혼전 난타전인데, 자, 어떤 녀석을 좀 세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안쪽 원게이트 다른 황룡비상이라는 마필이 승군전에는 있지만 사실상 이 마필이 이제 걸음이 터졌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래 적응은 기본적으로 이 걸음이 터지지 않았을 때, 잠재력이 폭발되지 않았을 때 모래 적응은 이미 다 돼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라스트에서의 어떤 발걸음은 우연히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에 있고 뭐 모래 적용이 다 되어 있고 직선 탄력이 직전 경주의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1번 황룡비상 한번 노려야 될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육군 무대에서 벗어나고 이제 레이팅 점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5등급에 들어서면서 황룡비상은 상승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1번 천혜강자가 어찌됐건 브리더스컵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브리더스컵 출신이고 직전에는 공백 여파도 있었고, 네. 뭐 개인적으로 원장님 위원이 좀 길을 좀 막으면은 신영철 기수에 좀 뒷담화를 좀 까고 싶을 정도로 기승몰이가 상당히 스티븐의 눈에는 거슬렸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 정상 출주를 맞이하는데 훈련시 걸음은 이상 없이 좋더라고요. 네. 이 천혜강자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혜강자라는 마필은 글쎄요, 타기가 까다로운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타기가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이 승부를 안 하고가 쉽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마필의 입이 부드러우면 잘 물려주는 마필이 있고 한번 툭 털어주면 그냥 헥 해버리는 말이 있고 하는 그런 마필인 것 같아요. 천혜강자라는 마필의 일단 발쓰임이 좋고 목쓰임이 좋고 제갈바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승부의 의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1조 인봉춘 마방에서 박현우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건 조금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원래 승부를 할 때 이렇게 태웁니까? 이게 이 21조 인봉춘 마방이 사실상 제가 조금 좋아하는 마방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천혜강자라는 마필을 쭉 보시면
천혜강자라는 마필 말고 다른 마필도 마찬가지지만 기수의 훈련 패턴이 없어요. 모두 다가 관리자 패턴의 조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방의 승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21조에서 3번 으뜸왕자의 이기회 태워놓고 열하나 천혜강자의 박현우 태워놓고 저는 직접 말머리를 평가해 본다면 1200에서는 천혜강자가 마음 먹고 덤비면은 저는 여기서는 대가리까지 자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자, 황룡비상의 상승세 열하나 천혜강자의 변화된 기승술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7번 굴팍씨가 여기서는 쌍승시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는데 네. 굴팍씨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굴팍씨도 승군전이라서 저는 조금 약하게 봤는데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또 더킨실버하고 핑크스타라는 마필, 핑크스타는 또 이제 또 인기마가 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자, 그만큼 잘 뛰었던 마필과의 상대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1200에 14마리 풀게이트 앞선이 강합니다. 앞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잘 참고 한 발 써주는 마필을 노려야 된다. 자, 그 가운데에 1번 황룡비상이 있고 굴팍씨가 있고 천혜강자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행을 싸우는 마필이 5번 좋은 인형과 13번 여이킹 이 두 마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 굴팍씨를 왜 대가리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냐면 이 좋은 인형과 13번 여이킹이 앞선을 장악한다. 그러면은 이 굴팍씨는요 외곽 3선을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모래를 맞으면은 영구나 맹구돼 버려. 말이 전혀 못 뛰더라고. 막 이 미래 버려. 막 그러니까 손만 올려도 이런 애들이 있잖아. 네, 그런 네.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모래만 안 맞으면은 모래 없는 대로 지가 알아서 막 피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모래만 안 맞추면은 애는 무조건 대가리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컨디션과 훈련 시 뚜렷하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자, 이역 기수 지금 세 번째 기승인데 알고 타겠죠? 물론이죠. 그런 부분을 알고 탄다라면 저는 굴팍씨의 선전을 이번 경주 한 번 더 강하게 좀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7번 굴팍씨와 열하나 천혜강자, 안쪽에 1번 황룡비상.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만큼 요 세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 세두를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7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스티븐은 구경주,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 풍문으로 들었어. 자신이 있답니다. 자신이 있는 마필 8두가 자신 있대요. 아주 과간이 아니죠. 그 중에 원정위원을 통해서 한 2두 잘라내고 스티븐의 조교로 한 2두 잘라내고 4마리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4마리의 승부는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쪽에는 4번 슈퍼 레전드와 5번 미스트릭 아주 승부는 단단히 걸려있는 모습인데 5번 미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도경 기수가 2주 동안 정말 빡빡 훈련을 갈아놨어요. 정말 공을 들였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자다운 모습을까지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5번 미스트릭이에요. 이 미스트릭이라는 마필은 이제 끌리는 단점들이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변화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100% 잡힌다라면 충분히 입상 전력이 가능하다. 1400에서 두드러진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 자, 4번 슈퍼 레전드. 자, 이 녀석은요 작년 10월 5일이었죠. 예, 농림축산배 말 그대로 2000m까지도 출주를 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리를 줄여서 1300, 1200으로 내려오면서 잡바이가 되고 있지만 자, 이번에 1400 거리. 저는 슈퍼레전드의 이하나 기수다. 이하나 기수가 잘하는 거 선행 가서 버티기. 저는 1400이라면 이번에야말로 찬스가 아니냐. 컨디션 자체도 올라왔고 승부지도 강하다라면 여기서는 한번 믿어볼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고 자, 7번 파워앤스피드예요. 요 마필이 이제 6군, 5군까지 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찜찜하게 보는데 원정위원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요 녀석의 뭐 의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복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면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때요? 파워앤스피드는 버릴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좀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베이스, 가지고 있는 마필의
베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발걸음도 그렇고 마필의 목 운동 그리고 제갈바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이 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기가 좋아요. 선입권에서 딱 갖다 알아서 붙여놓고 자기가 알아서 힘한 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에 폭발적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거리가 늘어서 1400m긴 하지만 자, 상대가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파워앤스피드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복승시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상승세 걸음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해주셨어요. 물론 늘어난 거리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근성면에서는 여기선 뒤지지 않는다.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7번 파워앤스피드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역시 파워앤스피드는 7번은 배팅권에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리는 배팅의 축은요 바로 6번 럭셔리 원입니다. 럭셔리 원이라는 마필은 사실 최근 입상에는 실패를 하면서 번번이 결정력 부족이라는 단점을 치명적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언급드렸다시피 뭐 4번 슈퍼 레전드 그리고 발 빠른 녀석들이 뭐 안쪽에도 몇 포진돼 있는데 이 6번 럭셔리원이 잘하는 거 말 그대로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점적인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우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해서 뭐 해당 마방에서도 거는 기대치가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해준다라면 저는 승부가 걸려있는 6번 럭셔리원의 최근 좀 부진했던 아쉬웠던 결정력을 이번에야말로 만회할 타이밍이다. 자, 6번 럭셔리원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 들어갑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승부는 걸려있다. 자, 그 중에서 원정일과 스티브이 한번 간추려봤어요. 자, 6번 럭셔리원, 4번 슈퍼레전드, 6번 4번에 주력 원틀 한 방이고요. 자, 6번 럭셔리원 놓고 자 5번 미스트릭과 7번 파워앤스피드, 6번 놓고 5번 7번 6번 놓고 5번 7번 요 두 마건만 수공 마건 연결 부탁드리면서 구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토요일 6경주입니다. 1400m 거리고요. 자, 뭐 먼저 레이스를 말씀드리기 먼저부터 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또 원정일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적중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경주 6경주입니다. 1400m 거리고요. 국내산 5등급 편성입니다. 자, 이번 주는 게이트가 다 꽉꽉 차 있어요. 12마리, 14마리씩 꽉꽉 다 차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충마 선정이 중요하다. 모든 경주가 다 그렇듯이 이번 경주도 역시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충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 경주지만 시작하는 새해부터 뭐 가물이고 자 그러지 않습니다. 자, 원정일 과감하게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만 아큘러스입니다. 직전 경주 낙마를 했죠. 내측으로 기대면서 기수가 균형을 잃으면서 낙마를 했던 모습.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최고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원게이트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선행까지도 욕심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따라가도 충분히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 1번 아큘러스를 이번 경주에 중심에 놓고 간다. 자, 근데 문제는 후차권이에요.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 11번부터 13번까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승군전에 다들 완전히 바닥을 내려왔죠. 자, 여기에 또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8번부터 10번, 8번, 9번, 10번이 또 승군전에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믿음이 안 가요. 자, 8번마 장산불패. 역시 불안합니다. 직전 경주 레이스 약했고요. 아메리카 드림 데뷔전 좋은 성적, 아주 좋은 성적 보였지만 휴양이라는 약점이 있죠. 10번마 써니스트. 역시 직전 경주 착차없이 우승. 자, 좀 더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최외곽 번호 14번 포에버 리더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자, 승군전에 기복 없는 발걸음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 아큘러스의 짝꿍이 될 수 있다. 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4번과 5번까지도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번 스테파노. 역시 승군전에 있지만은 기본적인 발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승군전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4번마 스테파노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스트롱샤인이 기수가 교체되면서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직전 경주에 이 안유리 기수가 잘 탔어요. 나름 잘 탔습니다만
분명히 파워감이 부족했다. 이번 경기에 서승훈 기수로 기수가 교체된 만큼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자, 1번 마 아큘러스를 중심으로 4번 스테파노, 5번 스트롱 샤인, 14번 포에버 리더로 압축해서 6경주 메인 승부 적중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토요경마 10경주를 스티브는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토요경마가 13개의 경주로 짜여져 있어요. 제가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토요경마 때 10경주 요거 하나만 스티븐을 믿고 배팅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12배, 뭐 8배, 7배, 6배 요런 거 맞춰갔다고 여러분께 뭐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분명히 중배당 찬스고 그 찬스가 확실하다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토요경마 10경주는 스티븐과 함께하자 이렇게 좀 간곡하게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11대의 마필을 추출하고 있는데요. 1700m고 1700에 대해서 검증된 녀석이 단 한두가 없어요. 말 그대로 1700m에서 일단은 전개가 유리한 녀석이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그 전개마저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는 녀석이 없다라는 게 이번 경주 핵심입니다. 저는요, 저 다른 거 없습니다. 설 연휴 저는 이 녀석이 어떤 훈련을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직전에 왜 그렇게 탔는지, 그리고 이번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출전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700 노골적으로 노리고 나온 그 녀석, 그리고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그 녀석, 그 녀석을 놓고 한구라를 스티븐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다른 거 없어요. 10경주 요거 하나, 스티븐 요거 하나 믿고 때리십시오. 한구라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원정일과 스티븐 이 토요 경마만큼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경마가 흘러가면 이제 3월이면 입학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뭐 원정일 위원도 그렇고 스티븐도 그렇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이 자금들이 들어갈 텐데, 자, 그런 자금들을요 이왕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기자고요. 좀 이기고 시원하게 뭐 가족들에게도 한번 씀씀이 있게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배팅을 해보는, 배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오픈해 드린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진짜 요리 있게 배팅을 해보신다라면 좋은 성적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요 경마 때 정말 승부가 되는 마필들 한번 더 간추리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